알쓸 시잡 진행을 맡고 있는 박동수입니다. 오늘도 외로운 진행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겠습니다. 오늘은 테마를 잔인한 5월 그래도 웃는다라고 정해봤는데요. 지난번 7회 때 너무 비장해서 마치 지금 죽으러 가는 장수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오늘은 좀 웃으면서 진행을 해보고자 가벼운 주제로 삼았습니다. OECD 국가에서 표창장만으로 장관 부인을 구속하고 장관마저 몰아내는 나라. 범죄자를 출금시켰다고 중앙지검장을 기소하는 나라. 검언유착 검사가 독직 폭행이라면서 미꾸라처럼 빠져나가다가 하해와 같은 주군의 비호 아래 시류에 편승해서 법무부 장관으로 엄청난 파격적 영전을 하는 나라. 룸사롱 접대를 받았을 때 회계망측한 산술풀이로 99만 원 접대 액수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그나마도 피의자 모두가 휴대폰을 분실하는 나라. 검찰총장 장모의 엄청난 사기 행각과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는 나라. 영부인의 삶 자체가 몽땅 가짜 이력과 주가 조작의 증거가 넘쳐나는데도 검찰이 장님인 나라. 지하철 성추행은 자유라는 희대의 시를 쓴 자를 대통령 비서관이라는 중책을 맡기고, 그것도 대통령실 내부 직원의 성희롱, 성폭력 교육 담당을 역할하는 대통령 최측근 보좌역으로 우대받는 나라. 이 윤재선은요, 검사 시절의 성추행 경력과 회식서 러브샷 하려면 옷 벗고 와라, 이러는 주옥 같은 발언과 함께 여직원에게 공공연히 속옷은 입고 다니냐라는 말을 달고 산 인간. 96년도에도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인사조치를 경험한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청문회 때 와가지고 고민정 의원이 탈탈 털어대는데, 도무지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검찰 시험을 합격을 했는지, 여태까지 도태되지 않고 살아왔는지, 참 요즘 청문회를 거치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현 행정부의 모든 총망라되는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참 우리 집 똥개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현 OECD 회원국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격의 현 주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솔직히 말해 비서실에 검찰 출신의 인사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으면은 뭐 폐쇄적인 이너서클에 완전한 정부와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썩기 마련이고 결국 동티가 나기 마련이라는 점에서 이의가 없을 줄 압니다. 권부에는 직급의 높낮이에 상관없이 권력이 비례해져 가지고 검찰 출신이 사면팔방으로 물샘 틈 없이 벽으로 둘러쳐 있게 되면은 고대 중국의 환관 정치, 그리고 군부 독재에 기생하던 불의에 브레이크 없는 가속 페달을 밟는 그런 것을 익히 검증된 바 있습니다. 말씀드리기엔 좀 외람됩니다만은 금요일에 취임식을 한 사람들은 전부 다 빵에 가거나 죽거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결국 공정과 상식, 그리고 반지성적주의의 공수표는 국민의 피폐와 억압과 한없는 경제 추락의 몰락으로 이어져서 필리핀, 아르헨티나, 특히 검찰공화국의 끝자락에서 몰락의 고속도로로 한없이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브라질에 바로 우리의 5년 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점에서 씁쓸합니다. 불과 며칠도 되지 않은 새 정부에서 각종 전기, 수도, KTX, 공항, 민영화 정책을 발표했죠. 특히 인천공항 KTX 지분을 30 내지 40% 민간에게 매각을 주장한 장본인 김대기 신임 비서실장은요, 이명박 정부 시에 1차 민간 매각을 추진했을 당시 수의업체인 맥퀴리의 이사였습니다. 맥퀴리는 명박이 아들 둘이 만든 회사죠.
2013년도에 문제가 돼가지고 이 김대기가 대통령 경제수석을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지금 10년째 한화생명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고 두산중공업, SK이노베이션 사회이사를 거치면서 대정부 로비스트로 암약해왔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7회에도 잠깐 언급을 했다시피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까지 겸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멋대로 인선하고 지멋대로 쫓아내고 우리 임 검사님 전혀 아무런 연고도 없고 그동안의 생면부지의 대구 땅에 유배돼 가지고 가셨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칼날을 빼들고 아주 칼춤 추는 거죠. 결국 신자유주의로 회귀하려는 조짐이 군데군데 머리를 내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영화 작업 누가 좋아할까요? 일부 부의 집중을 꿈꾸고 있는 자들, 또 대장동과 같이 일확천금을 꿈꾸고 있는 세력들에 의해서 그 모든 민영화가 주도되지 않을까요? 하지만은 이처럼 우울한 그 사안이 넘쳐나는 가운데에서도 전 국민을 빵 터지게 만드는 기사가 넘쳐나는 것도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런 도탄에 빠진 전 국민에게 위안과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가, 힐링을 흠뻑 젖게 만드는 위대한 기사들을 정성껏 모아서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늘에 있던 대통령이 땅에 내려왔다. 윤 대통령의 첫 출근.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입니다. 맹구가 생각나네요.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요. 대통령도 내려와요. 지랄. 김건희 여사 순백의 모습으로 첫 공식 행사. 시민들 너무 참하다. 대통령 취임식 씬 스틸러로 과시.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참, 에휴, 콜걸로 하는 게 뭐가 잘못됐기래. 자, 또 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식 날 이재명은 인천서 호떡, 막걸리 먹방. 지들도 좀 찔렸는가 보죠? 식혜 먹었던 걸 막걸리 먹방이라고 썼다가 고쳤습니다. 이재명은 인천서 호떡 먹방하며 민생 투어라고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 조선일보 문지연 기사입니다. 이 틈을 타가지고요. 국회의원 재산 1위 전복민, 그리고 가족 건설사에다 3천억을 밀어내준 그 박덕흠 슬쩍 복당했습니다. 거기다가 당협위원장까지 임명했네요. 참 용서도 빠르고요. 참 잊기도 잘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본 언론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게요? 고마운 친일 후보 윤석열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집중 조명하고 있죠. 윤석열 일본 주장 정당화시켜주는 고마운 존재. 참 퍽이나 고맙겠다. 서울신문 김상원 부국장 정말로 쌍벽을 이룹니다. 집무실부터 대통령 별장이 시급하다. 대통령의 휴식에 열린 국민의식이 필요하다. 말이야 막걸리야. 개풀 뜯어먹는 소리만 하거든. 또 김건희 All White Passion, 숨은 뜻 내조 전념의 뜻 반영됐다. 중앙일보 정신의 기자. 근데 왜 제 눈에는 이때 올 화이트 패션으로 입었던 김건희가 하루에 4번의 옷을 갈아입었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화이트 패션의 모든 액세서리나 그런 것들이 일본의 무녀하고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저만의 생각일까요? 아니면은 패셔니스트의 굉장한 실책이었을까요?
점차 외구화돼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선비주 손덕후 기자, 광장시장 마약김밥 좋아하는 윤 대통령, 단골 식당 사람 많아 빈대떡 포장. 참, 대통령이 한번 출근할 때 80분 정도를 갖다 강남 지역에 120만 서울 시민이 꼼짝 못하고 우라통을 터뜨리면서 환자가 됐든 산모가 됐든 그리고 아무리 위급한 사안이 됐든 아무것도 못하는 대한민국이 현재 그렇게 보기 좋습니까? 그게 마약 김밥 좋아하는 윤석열입니까? 참, 한동훈이는 타고난 사람이에요. 지난번에도 몇 번에 걸쳐서 한동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시아경제 김영민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설적이고 임팩트 있는 한동훈 언어의 비밀은 독서. 집착, 린치, 팩트, 상식으로 싸워. 내부망 올린 사적인 글, 신선한 방향. 청문회에서 간단 명료한 답변 눈길. 주변 사람들 탑처럼 쌓인 책에 놀라워. 아예 한동훈이 대통령 시켜요. 참, 김건희 여사 팬클럽이 또 있대요. 모 변호사가 팬클럽 회장을 하고 있다는데 5만 원대 안경 끼고 사무실 정리하는 모습, 경호견 훈련하는 모습, 팬들이 안경 선물한 5만 원짜리 코파나 컨텐츠 사무실 정리할 때 저렴한 안경임에도 불구하고 여사가 끼니 한껏해나 보여주기식 활동 최대한 자제할 것으로 알아. 윤석열 출근 배웅, 영부인으로 필요한 교제 활동 중. 무슨 교제 활동을 할까요? 쥐죽은지 조용히 있겠다는 사람. 뉴시스의 박미영 기자입니다. 디지털 타임스 박상길 기자요. 필요하면 낮술은 얼마든지 마셔라. 윤 대통령 파격 주문이죠. 아니라고 부인했지만은 이게 괜히 나온 말입니까? 청주에 있는 모 공무원 며칠 전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낮에 술 먹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6개월 징역에 2년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공무원들 술 타령으로 술꾼들로 전락시킬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술 먹고 사고 나면 뭐 누가 책임질 거예요? 지가 맨날 갔다 어디 저기 폭탄주 처먹으니까 남들도 그다 처먹고 멀쩡한 줄 알죠? 저는 갔다 뭐 아침에 늦게 나와도 상관없으니까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대통령직은 출퇴근이 없는 그 명확한 구분이 없는 직책이라고. 퀴즈맘. 김주미 기자, 이 퀴즈맘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기서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윤 대통령의 김 여사 결혼식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다. 오드리 헵번인 줄. 5번 이혼하고 1번 동거하고 1번 이혼한 여자가 뭐가 오드리 헵번을 닮았다는 얘기인지. 오드리 헵번은 지고지순한 한 사람만 사귀고 살았던 사람, 평생을 같이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성형은 안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드리가 성형했나? 자, 한동훈 9,000원짜리 넥타이 취임식 100만 리뷰. 한동훈 현상. 매일경제 참 잘 빨아대고 있습니다. 배윤경 기자인데요. 한동훈 취임식 때 맨 훈민정음 넥타이 반전 가격. 조선일보 이가영 기자. 뿌리 깃은 나무 흔들리지 않는다. 한동훈 취임식 넥타이 화제. 중앙일보 고석현 기자. 조중동. 한동훈 딸 의혹에는 단 한 줄도 기사화되지 않으면서 패션에만 관심 있는 조중동이거든요. 이참에 조중동 패션 잡지로 바꾸거나 아니면 프레이보이나 이런 어떤 외설 잡지로 한번 바꿔보는 거 어떻겠어요?
각설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합시다. 지금 핫 이슈로 대두된 루나 테라 암호화폐 폭락 사태는 여러분 아시죠? 119달러까지 치솟으며 암호화폐 시가총액 순위 10위권에 들기도 했던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 그리고 또 180억 달러의 시총에 달했던 테라가 연일 폭락하고 있습니다. 며칠 만에 가치가 99.99% 떨어진 루나 사태는 이게 한 달 사이 99% 폭락했습니다. 그 루나와 테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천재 그리고 잭팟이다라고 외친 언론이 있습니다. 외신은 3월 달부터 이 지속성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때도 국내 언론은 긍정적 기사를 쏟아내면서 투자를 부추겼거든요. 지난 2월 조선비즈는요, 카카오벤처스가 루나 코인으로 잭팟을 터뜨렸다고 보도하면서 코인 커뮤니티에서 퍼져나가면서 투자들 사이에서 묻지마 루나 탑승 행렬이 이루어진 것이 주제 사실입니다. 월간조선 3월호에는 어땠게요? 문재인 정부가 5년간 고사시킨 한국 암호화폐라는 기사를 통해 가지고 한국인이 만든 루나 코인으로 인색이 바뀐 전 세계 루나 100만 잔들이 있는데 한국은 문재인 정부 때문에 ICO 금지해가지고 암호화폐 산업 성장 막더니 트래블룰 실시해가지고 한국 암호화폐 산업을 갈라파고스로 만들었다고 흑세무민을 조장을 했죠. 정말로 구제불능인 기레기들입니다. 저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루나 사태, 2천억 원의 자산이 하루아침에 단돈 1,000원으로 변한 루나 투자자의 심정은 그대들은 알고 있습니까? 일말의 양심도 없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궁금해서 좀 여쭙는데요. 이현주 전 의원에게 묻습니다. 윤석열 부인 줄리면 어떻나? 영부인의 직업이 따로 있나? 이게 지금 제정신으로 한 말입니까? 참 가관인 나라입니다. 개풀 뜯어먹는 사건으로 연속되고 불과 열흘 된 신정부가 이 모양일 때 한 달, 1년 어떻게 지날까 암담할 나름입니다. 그래도 힘냅시다. 5월은 푸릅니다. 박동수였습니다.